자,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상단 추세를 돌파 오늘 안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단 추세를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요. 간다는 개념. 그래서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이상이 없다. 강세 기조이다. 거래량도 괜찮네요. 투자 심리도 활성화 잘 돼 있고요. 이럴 적에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대 진입하는 것이다. 본래 추세 매매 기본 원칙은 추세를 근접해도 매도권이요, 돌패도 매도권이고 단기 조정에 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조정을 받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추세를 돌파 안착했다. 긍정적 관점에 보이고요. 또 현재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 이번 주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이 주어지고 있네요. 이럴 적에 이번 주 시가야 5주선 근접할 적에 저가 분할 매수,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적에 저가 매수에 주력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추세를 돌파 안착. 그래서 현재 보면 투자 심리가 약간 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단기 과열권에서 살짝 내려오는데 현재는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조정에 대비하자. 추가 상승이 이어질 적에 쫓아가는 것은 아니다. 항상 주식은 반락할 때 저가 매수기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 선생님. 네, 일단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재선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추구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삼선은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눈치 보지 않고 경기 부양에 너무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어차피 뭐 재선이 아니어도 한 번의 어떤 임기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2차 부양 정책은 어차피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오히려 조 바이든의 어떤 정책이 더욱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흐름 속에서 하락장은 오지 않을 걸로 봐야 되는 시점이고 일시적인 어떤 반락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부양 정책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코로나 백신 개발의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화이자에 대한 어떤 90% 이상의 효능을 봤다는 백신 나왔죠. 중간 단계의 결과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제 정상화로 이어짐에 따라서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좀 더 강세가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 속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다만 나중에 2023년도 정도의 초저금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때 하락장이 제대로 오겠죠.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전저점에 대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락이 나오는 거고 혹은 보시게 되면 그 22선에 대한 이렇게 이제 붕괴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일단 조정이 나오죠. 22선 매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조정은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도 다시 또 올라와서 지세리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 있는 조정의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해도 나도 다시 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올라오면은 종목 자체가 좋은 건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거, 경기 민감주, 이억도 큰 거 이런 거는 도로 올라오기가 어렵겠죠.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이 조정에서 많은 타격을 받았겠죠. 하지만 가야 될 종목들 두산마켓은 제가 지수의 조정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이따가 두산마켓에 대한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지수가 조정 안에서도 매매하신 분들은 결국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데드크로스의 시그널이 깼기 때문에 일시적인 전저점 붕괴에 따른 외바닥이니까 반락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는 이런 어떤 큰 변곡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 없겠지만 탄력적인 상승은 일단 힘들 것 같고 내일 같은 경우에 소폭의 반락이라도 반락 정도에 대비하는 전략으로는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수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종목에 초점 맞춰서 앞으로 경기 부양에 초점 맞추는 전략으로 지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 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좀 급락이 나왔는데요. 코스닥 너무 우려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조정 관점에서 해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유는 역시 전반적으로 다우 선물 지수가 다 급락을 한 게 아니고 다우 증시는 오히려 경기회복 기대감 때문에 급등세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21선을 돌파하고 이제
전일부터 해서 60일선까지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화이자 임상 3상 이제 결과가 좀 어느 정도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요. 90% 이상 높은 예방률을 발표를 함으로써 앞으로 상당히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일반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경우가 한 40에서 50% 나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홍역 백신 같은 경우가 90% 이상 넘어가고요. 그만큼 강력한 이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모더나 같은 경우도 같은 부류의 방신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mRNA라고 하죠. 그 백신은 이제 모더나도 11월 달에 발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 증시는 안도랠리가 나왔고요. 무엇보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먼저 선행성으로 기술주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차익 매물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제 앞으로 국가, 기업들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IT, 자동차 전반적으로 이런 기술주들이 못 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증시 중장기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역시 앞으로도 기술주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경기 회복 수혜 업종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무엇보다 은행, 기계 업종 그리고 이제 여행, 항공 업종들이 좀 강세 흐름이 전개됐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키 맞추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시고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또 항상 5일선 첫 회복되는 종목들을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제 앞으로 성공 투자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글자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분야 쪽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업종들을 꾸준한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 마감되기 전에 다우 선물 지수 거의 한 170포인트 급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140포인트 가까이 급상승 전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일부터는 좀 반등을 다시 또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주반에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 라가르드 총재 그리고 파우르장이 토론 추가 부양에 대해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광군제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주 후반에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장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리님. 네. 자,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올라가면요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저항대에 진입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조정을 보일 때에 저가 매수에 주력하자.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뭐 호재가 나오고 악재가 나오고 그러죠. 그렇지만 고래기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파동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KPX 생명과학을 볼까요? 자, 밑에서부터 우상향으로 쌍바닥을 시전하고 올라갑니다. 추세를 근접 돌파. 요건 이제 단기 하단 박스권 돌파. 여기서 이제 목표치가 항상 22,000원, 25,000원. 근데 상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호재가 나왔을 적에 이변성으로 갈 적에는 항상 상투권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데 고래기법은 항상 상투권이 1, 3, 5, 7, 9, 11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만 원 기준 55,000원이 상투권입니다. 거기까지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상투권을 염두에 두고 그 방향성으로 갈 적에 항상 3일째, 5일째, 7일째, 9일째, 11일째 이렇게 내려올 적에 항상 그게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그때 저가면서 길 잡는 것이고 내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일이 5일째 중기 매도권. 그래서 시가에서 올라갔다 떨어지면 재매수하는 것이고 또 강하게 오늘 점상한가, 내일도 점상한가. 그러면 항상 10, 20, 그 다음날 30째 때려라. 이게 이제 주식 투자 격언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KPX 생명은 아주 좋은 모습을 잘 보이고 그냥 그대로 신고가 패턴으로 5일선 매매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일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하나, 둘, 셋, 넷. 똑같죠? 내일이 5일째 중기 매도권, 중기 저항대. 그래서 현재는 13만 원대죠. 13만 원대가 이 주식의 단기 저항대. 그다음에 15만 원대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더 갈 수도 있는데 항상 매매할 때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되는데 거래가 감소세를 보이고 주식이 올라가는 강세 패턴이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는 5일선 매매가 유효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명수님. 예, 전 첫 번째 두산마켓을 설명드릴 건데요. 북미의 미니 불사기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이제 미국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현 미국에서 지금 그 러시아와의 헤더 터널을 이제 앞으로 만든다 하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기 부양의 2차 부양에 기본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
미국의 뉴딜 정책을 그런 단어를 우리나라도 그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뉴딜 정책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미국이 엄청난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이름을 내건 것이 뉴딜 정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건데 그 뉴딜 정책 기본이 이제 SOC 대규모 토목 사업이라든가 철도, 항만, 도로 이런 어떤 SOC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경기 부양의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은 특히 일부 기관에서의 조사 결과로는 D등급을 받을 정도로 인프라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깨끗한 그런 어떤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미국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이제 돈이 투입되면서 경기를 이제 살리는 용도로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관련주에 대한 공약은 트럼프 관련주가 아니어도 바이든한테 어차피 인프라는 투자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연기금에 대한 연기금에 대한 매물이 일시적인 어떤 등락을 움직이는 형태를 보였었지만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오늘 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꿈의 차트의 신흥신호가 여기 딱 나왔다고 그랬죠. 쭉 밀고 나면 지금 계속 수익 중이죠. 근데 이 중간에 연기금이 그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예상치가 안 좋을 거라는 어떤 뭐 그런 기사성 뉴스가 나오면서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 와중에 연기금 샀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어떤 뉴스로 인한 좀 누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연기금이 여기서 조금 팔았는데, 많이는 아니고 좀 팔았는데 다시 그거 그대로 재매수했어요. 그러니까 흔드는 과정을 줬다는 것은 크게 올라갈 여지가 높다는 거죠. 결국 이격도가 짧아지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했죠. 근데 여기는 돌파 못했죠. 이번 돌파했죠. 쭉 뻗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본격적으로 뻗는 시기에 들어갔고 주봉상 직전에 음봉 양봉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진성TN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TNC 같은 경우에는 10월 6일 날 역시 마찬가지로 두산마켓과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이 진성TNC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여기 가다가 좀 밀려서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근데 깔끔하게 매수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두산마켓은 완벽한 변곡점이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단계였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주봉 차트를 봐도 한 단계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차트상에서 두산마켓이 훨씬 더 좋다. 근데 진성TNC 미국 경기 부양 정책의 하나 인프라 투자 관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의 굴삭기 대표 기업인 캐터필라의 매출 상대를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진성TNC라서 글로벌 탑인 미국의 캐터필라 거기에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다. 실질적으로 가장 좀 우리가 미국의 인프라의 관련성을 가장 많이 띄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등락은 있었지만 중기적인 5주선에 대한 회복 시에 다시 한번 재매수해서 5주선 매매를 이어가는 그런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로 두산마켓 추가적 강세를 볼 수 있는 밴드 상단 돌파했기 때문에 둘 다 추가 상승을 노리는 전략을 펼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주 전문가님. 예,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상신전자라는 종목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 이제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죠. 신재생에너지용 그리고 전기차용, 리액터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년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신전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전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죠. 일단 지금은 이제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선, 200일선 정배열 상태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고요. 무엇보다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달부터 눈에 띄게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상승 기조 속에서 상승 기조로 지난달부터 이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투자 심리도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죠. 지난달에 눌러주고 나서 이번 달 첫 양선이죠. 일단 무엇보다 이 종목은 내년도에 삼성 SD양 대규모 또 이제 신규 사업 공급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720선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4,000원대 부근이죠. 720선 돌파가 이뤄지게 된다라고 하면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을 때 2,000원대 부근에서 임원들이 3명 정도가 매수세가 들어왔던 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해마다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무상증자를 또 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상신전자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21선 돌파가 이뤄진 만큼 21선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저항권 4,000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2017년도 때죠.
그 당시에 전기차 사업, 리액터 사업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13,000원대까지 크게 뛰었던 적이 있죠. 그만큼 전기차 테마가 형성이 될 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또 이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사업, 삼성 SDI 쪽에 본격적으로 부품 공급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역시 주목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상신전자 설명은 마치고요.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우리바이오라는 기업인데요. 우리바이오는 대표적인 이제 화이자 테마주로 좀 엮여 있는 기업이죠. 일단 뭐 대표이사가 이제 한국화이자 제약에 근무했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큰 수혜는 없습니다. 하지만 테마주로 워낙 강하게 엮이다 보니까 급등세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이제 경고 종목 지정 예고와 함께 전반적으로 과열권에 들어서기 때문에 당기는 내일부터는 시가 이상은 매도 관점으로 보고 일단은 경계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미 화이자 쪽에 이제 재료가 선반영이 돼 있죠. 이 종목의 매수권은 항상 제가 강조해드렸던 721선 부근 그리고 밀집 국면이었던 2020년도 8월 초반대 중순 이후가 집중 매수권이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항상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을 또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바이오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형지 엘리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형지 엘리트도 최근 들어 좀 정치 테마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물론 이제 이런 정치 테마랑은 솔직히 정치 관련 부분하고는 사업하고는 관련성은 크지 않지만 역시 어떤 게 대장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겠죠. 분명 최근 들어 이제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도 형지 엘리트는 좀 대장주 관점에서 움직였죠.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형지 엘리트는 단도직입적으로 월봉 차트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시연이 됐는데요. 2020년도 7월 달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고점을 이번 달부터 강하게 돌파와 함께 장기 60개월 평선 이제 돌파가 이뤄지려고 하죠. MACD 아직도 바닥권에서 빨간 거 하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도도 이제 막 50권까지 올라와 있죠. 아직 과열권에 있지 않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 이 형지 엘리트는 아직도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 아직 중장기 꼭대기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721선을 돌파했으면 다시 지지권까지 내려올 때 그럴 때는 집중 또 매수권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21선 부근이 2,500원대 부근이 지지권이고 역시 손절 라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또 긍정적인 부분 같고요. 무엇보다 대표이사가 1,800원대에서 장내 매수를 추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 부분 또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기는 내일 5일선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선이 이제 내년도부터 좀 더 흐름이 관심도가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 관점에서 있는 종목들은 꾸준한 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낙근 선생님. 예, 최근 지수의 조정에도 두산밥캐 제가 상관없이 상승 여지를 높게 보면서 매수다라고 외쳤죠. 예, 올라갔죠. 또 하나 컬러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도 10월 21일 날 방송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요때 첫날이네요. 급등 첫날에서 앞으로 중국의 시진핑에 대한 방한 가능성 및 뭐 11월 11일에 광군제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주봉 차트가 이제 과열되면서 재료 노출이 이제 곧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죠. 근데 노출됨에 따라 단기 고점에 이제 왔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좀 이제 오히려 재료가 노출되면 호재가 아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 관련주 아침에 부흥 떴다가 뭐 일부 화이자는 급등 계속 유지했지만 일부의 뭐 노랑푸른 같은 여행주 뭐 아니면 뭐 그 영화 관련주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은 또 떴다가 밀렸죠. CJ CGV 같은 경우. 그래서 재료가 노출되면 오히려 이제 단기 고점 가능성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떨어진다 이거보다는 일단 조정에 대한 대비 전략에 5일선 매매를 지금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이렌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에 AR, VR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번에 강한 시세가 9월 달에 한번 나왔습니다. 현재 첨단 스마트 안경 단말기 연구 사업 개발 참여 1억이 있는 기업으로 애플이죠. 애플의 내년 AR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출시 예정이다 보니까 삼성도 AR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뭐 출시가니까 삼성도 빨리 거기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투자 확대한다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 SDI 매출 비중 90%의 배터리팩 휴대폰용 케이스 충전기용 충전기 등 납품업체로서 이 종목 같은 삼성 관련주의 또 배터리 관련주 개념에서 바이든 관련주라고 우리 또 볼 수도 있어요. 바이든하고는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이런 쪽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월봉 차트가
양음양 패턴을 보면서 사상 최고대를 터뜨리고 매물대 직전 고점은 막 뚫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탄력적 상승이 이제 나오는 시점에 들어가면 50권이기 때문에 탄력적 상승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리의 전문가님. 자, 저는 파매세를 좀 볼까요? 여러분들 파매세 좀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이 파매세이 이번 주부터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추세는 전환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 5주선 회복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럴 적에 저점이 형성되면 하단 추세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상단 추세는 저 27,000원부터 저항대 들어가고요. 밑에 거래가 늘어나고 또 현재 심리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 단기 지표는 미리 중기적 관점에서 선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일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향 쌍바닥을 형성하고 현재 상승 지속형. 오늘 거래가 좀 늘었죠. 소양선, 아래 위의 소양선은 이식매물, 대기물을 소화를 잘해주고 있다. 이럴 적에 추가 상승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항상 급등할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가에 반락할 때 저가 50매가 유효하다. 역시 신고가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노란톡에서 이제 QR코드를 인증하시게 되면 역시 또 이제 참여 코드 0000 또 누르시고 무료 입장 또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백신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화제가 끝난 건 아니지만 백신이 성공했다는 건 앞으로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 공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일 저녁 9시 MTNW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주도주 공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금일 저녁 9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예, 노란토 강남큰손 MTNW 강남큰손을 쓰셔갖고 문자를 샵 0988로 보내시면 들어오는 경로 안내해드리고요. 아니면 지금 QR코드 나오죠? QR코드 찍으면 바로 경로를 아마 문자로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끝나면 저녁 22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던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고 항상 방송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리의 전문가님. 네. 저는 그 노란톡 하면 비번을 입력하라고 그래요. 참여 코드 0자 4개입니다. 항상 정지우도 0자 4개. 그래서 현재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현재 상태에서는 올라갈 적에 단기 저항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저가 매수에 주력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